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여전히 아파트 시장은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6.3 대선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경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또 온비드 공매에 대한 관심도 많다. 이럴 때 권리 분석이 또 중요하기도 한데 사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또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만 일반 임대차 계약에서 또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오늘 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특히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서 권리 분석의 핵심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있는 물건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 임대차의 핵심 권리 분석과 겸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그리고 뭐 중개업자 다양한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택 임대차에서의 핵심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5월 22일 또는 5월 23일까지 지금 낙찰가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아파트 낙찰가 맞추기 둘 다 1등하면 저의 유료 동영상 사이트 설 캠퍼스의 세관 공매 특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서춘환 캠퍼스 공지사항에 있는 낙찰가 맞추기 이벤트에도 한번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매에서 뭐 아파트, 빌라,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등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소 기준 권리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를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실무에서는 뭐 저당권하고 담보가등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뭐 근저당권. 이 6가지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고요.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대항력, 즉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빠른 임차인, 즉 선순위 임차인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떠나서 임차인의 대항력, 점유와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 대항력이 생기면 매매에서는 이미 대항력이 생겼다면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한 새로운 매수자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 즉 전 임대인과의 어떤 임대차 계약, 승계 주장할 수 있다. 기간하고 보증금. 다만 이제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거기다 하나 플러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내용도 간단히 하나 알아두기를 기대하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면 대항력이 언제 생기느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0시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점유와 전입신고 대항력. 그래서 점유 4월 6일 전입신고 4월 6일 대항력은 4월 7일 0시 다음날 0시 3월 7일 3월 8일 둘 중에 늦은 날 다음날 0시 3월 9일 0시 6월 5일 6월 8일 6월 9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임차인 여러분들도 임대차 계약 맺고 보증금 다 주고 난 다음에 전입신고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 원래 전입신고는 건축물 대장대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근거해서 뭐가 나오죠? 등기부 등본, 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래서 등기부의 표제부대로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대항력과 뭐랑 비교한다?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랑 비교한다. 빠르면 선순위, 느리면 후순위. 느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빠르다면 이제 이 임차인들이 못 받는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다. 그런 내용도 하나 체크해 두기를 기대하고요. 임차인이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중요합니다. 우선 변제권. 예,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원래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 낮에 생긴다. 이 낮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확정일자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상 낮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 낮에 발생한다. 단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대학력이 없어요. 대학력이 없으면 우선면제권도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 자, 그래서 보면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2월 4일 날 낮에 우선면제권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때 대학력이 아직 없죠. 대학력이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대학력이 생길 때 우선면제권도 같이 생긴다. 자, 3월 7일 날 낮에 우선면제권 생겨야 되는데 이미 대학력이 0시에 있죠. 그래서 3월 7일 날 낮에 우선면제권이 발생하고요. 3월 7일 날 낮에 우선면제권 발생해야 되는데 이때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학력이 생길 때 우선면제권도 같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 체크해 두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임차인들은 우선 면제권과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꼭 알아둬야 돼요. 또 경매 투자자분들도 권리 분석을 할 때 꼭 알아둬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언제 생길까? 밑줄 한번 긋고 일단 대항력부터 쉽게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 0시, 3.6 0시, 2.8 0시, 3.4 0시, 3.3 0시, 3.5 0시, 4.8 0시.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럼 이제 우선면제권은 언제 발생하냐? 우선면제권은 원래 3월 4일 날 낮에 생겨야 되는데 이때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생길 때 우선면제권도 생긴다. 5월 7일 날 낮에 생겨야 되는데 이미 대항력이 있으니까 5월 7일 날 낮에 우선면제권 생긴다. 2월 3일 날 낮에 근데 대항력 없으니까 대항력이 생길 때 우선면제권 생긴다. 4월 6일 날 낮에 이미 대항력이 있으니까 4월 6일 날 낮에 우선면제권 생긴다. 2월 1일 아직 대항력 없으니까 대항력이 생길 때 우선면제권 생긴다. 4월 8일 날 낮, 이미 대항력이 있으니까 4월 8일 날 낮에 우선면제권이 생긴다. 여러분, 이 정도의 개념을 암기해두기를 기대하고요. 자, 일단 대항력과 뭐랑 비교한다? 말소기준권리랑 비교한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가 예를 들어서 3월 4일이다. 예, 그러면 후순위 문제였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얘는 이제 3월 4일 날 만약에 근저당권이라고 치면 얘는 낮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0시 선순위 조심하자. 무시, 무시, 문제없다. 후순위니까. 또 하나, 우선 문제권은 뭐냐면 이 임차인들 간에 돈을 나눠줘야 돼요. 배당. 배당의 순서는 대항력이 아니에요. 우선 문제권. 그래서 누굴 제일 먼저 준다? 1번. 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예. 그래서 중간에 순서가 안 되면 금액이 딱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우선 문제권은 배당. 대항력은 선순위 임차인.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선 면제권과 대항력 발생일 꼭 알아두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정말 중요하죠. 자기의 보증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여러분, 제대로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입신고,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표제부대로 다시 한번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된다. 제대로 신고 못하면 대항력 없고요. 나중에 우선면제권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나중에 그런 사례를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빠르냐, 느리냐 상당히 중요하죠. 또 대항력이 빠르다 하더라도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임차인이 확정일자 빨리 받고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해서 배당을 다 받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명도에 대한 부담도 없다. 그런 내용들을 또 하나하나씩 제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네,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